안녕하세요. 이츠미 서연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버 무빙워터님과 네이버 블로거 리얼꿈님의 직장생활 리얼 꿀팁 명언. 첫 번째, 취미를 가지세요. 단순히 퇴근 이후에 혹은 회사 내에서 취미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의 취미가 있어야 이걸 위해 업무 타임에 더 집중하고 열중해서 업무 능률도 오르고 퇴근도 정시에 할 수 있어요. 고로 일과 생활의 밸런싱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로 보면 되겠어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두 번째, 연초보다 연말에 하세요. 이건 고용주 입장이라면 엄청 싫어할 말이지만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말이지요. 잔머리 굴리라는 취지라기보단 기왕 하는 일 티나고 인정받으면서 하는 것도 사회생활 해보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모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모든 면에서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며 회사는 엄연히 정그림으로 인정받는 노하우도 능력 같습니다. 연말 성과는 말 그대로 활용점정. 세 번째, 아무거나요 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특히 메뉴 정할 때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말을 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만 이건 메뉴 정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은 자기 생각이 너무 없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쉽게 보고 하대하는 경향까지 생깁니다. 내 생각을 가급적 명확히 표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만큼 나의 존재감은 옅어져 간다. 네 번째, 구시 일부는 구시가 아니다. 조직 생활에서 시간은 금이자 칼입니다. 잘 지키는 시간은 금이요, 지키지 않는 시간은 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출근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팀장을 하고 있지만 근태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출근 시간 안 지키는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6시 1분도 6시가 아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면 깔끔하게 자기 시간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다섯 번째, 내일 입을 옷을 전날 밤에 준비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빡빡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 10분은 오후 시간 30분과 맞먹어요. 옷 고민할 시간에 잠을 좀 더 자거나 차라리 다른 걸 하세요. 여섯 번째, 포지셔닝 하세요. 자기 주장 강하지만 일 처리는 깔끔한 놈. 묵묵히 맡은 일에 책임감 끝내주는 사람. 일 처리는 좀 아쉽지만 팀워크의 윤활유 같은 사람. 등 떠올렸을 때 정의되고 연상될 수 있는 자신만의 색깔과 캐릭터를 구축해야 조직에서도 인정받고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포지셔닝은 존재 가치 세팅과 같은 말이다. 일곱 번째, 일 잘하는 척 하세요. 회사는 홀로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우수한 게 티가 나야 하고 널리 인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 잘하는 척이라 함은 단순히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따라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전반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줄 잘 서지 마세요. 정치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간다는 주장도 많은데요. 결국 정치에 기대어서는 외부 요인에 의해 하루살이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을 서려고 하지 말고 줄을 만들어라. 아홉 번째, 받은 메일함 쌓아두지 마세요. 무섭게 밀려들어오는 메일함에 굴복하고 자꾸 쌓여만 간다면 내가 일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일에 끌려다니고 정복당하기 시작해요. 메일함은 반드시 여유 시간을 활용해 일금으로 클리어해야 합니다. 내용을 모두 보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 훑어라도 봐야 해요. 이때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내용이나 실행이 필요한 메일은 별도 저장하거나 표시해서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 좋아요. 쌓인 메일함은 시한폭탄. 열 번째, 유튜브 하려면 조용히 하세요. 이런 활동을 회사에서 알아서 좋을 게 하등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지만 입이 근질근질해서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한 불필요한 뒷담화나 설화에 휘말리게 되고 안 좋은 시선으로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는 딴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속으로는 11번째 회사에서 돈만 벌지 말고 사람도 같이 버세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엮인 비즈니스적 인맥일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이직하면 끝이다. 오래 갈 수 없는 관계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색안경을 끼며 스스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인연도 평생 가는 인연,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폭넓은 인맥, 관리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경계해야 해요. 12번째, 이직은 조용히 준비하세요. 요즘은 이직에 대해 과거처럼 배신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회사와 동료들은 이직 자체를 곱게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을 잘하면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회사는 투자 비용을 더 뽑아 먹어야 하는 인력이 타사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료들도 함께 일하던 직원이 빠지게 되면 그 몫을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기도 하고 공백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남은 사람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모든 것이 확정되고 진심이든 인사치레든 축하한다는 표현을 듣기 전까지는 스스로 이직 결심과 진행 현황을 굳이 회사에 공유하고 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3번째, 메일로 증거를 남기세요. 메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하면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와 배경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업무의 진행 주체가 누구이고 관련 책임 소재는 어떤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과 방식의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유가 뭐고 관련자는 누구인지 등 업무의 진행 배경, 주요 이슈와 관련 결정의 주체가 근거로 남아있지 않으면 후에 혹시나 문제가 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소위 덤탱이를 억울하게 덮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인 보신주의도 문제이지만 주요 업무를 메일로 처리하는 게 여러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14번째, 비품 세비지 마세요. 회사에 비치된 음료나 과자, 커피 등 은근히 별거도 아닌데 탐날 때가 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손이 커지면 엄연히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 장면이 동료들에게 공개라도 되는 날엔 엄청 창피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세빌 수 있는 건 사람 마음밖에 없다. 15번째, 험담은 안 돼요. 아시다시피 엄연히 뒷담화도 습관이고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 혼자 무덤까지 안고 가는 내용이 아닌 이상 단 한 사람에게라도 얘기하는 내용은 어떻게든 소문이 되어 퍼지고 나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뒷담화할 때의 짜릿함과 자극적인 유대감 대신에 좀 더 생산적인 생각과 대화를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16번째,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걸 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도 큰 관심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회사와 타인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하고 싶고 잘하는지 궁금하지 않고 크게 관심도 없어요.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만큼 나란 사람을 인지하고 그만큼 기대하게 됩니다. 적절한 기회에 적당한 톤과 메시지로 나의 생각과 강점을 어필하는 것. 정글 같은 회사에서 살아남고 포지셔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스킬이에요. 내 속마음과 바램은 표현하지 않으면 내 가족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17번째, 책상을 깨끗이 하세요. 책상 정리, 생각 정리, 업무 정리, 주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생각도 업무 처리도 깔끔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깔끔한 스타일이 성격이나 업무 면에서 완벽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스탠다드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조직이라면 이런 성향을 높게 쳐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8번째, 2번 얻어먹으면 최소 한 번은 사세요. 이건 일종의 국룰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사 진리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산타도 아니고 늘 주기만 해도 행복해할 사람은 회사에는 없는 게 당연하니까요. 19번째, 친한 친구를 만드세요.
회사에 다니는 기간 중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도움되는 부분이 많아요. 고단하고 살벌할 수 있는 회사 내에서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 친구 같은 동료가 있다는 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직장인들 중 입사 후에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친하거나 배울 점이 있는 동료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해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고 동기부여될 수 있는 동료가 회사 내에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20번째, 내 뒷담화를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남에게 무지하게도 관심 많은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뒷담화는 내가 주체가 되기도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누구도 뒷담화에서 자유롭기 힘든데요. 만약 내 뒷담화를 누군가 하는 걸 알게 되더라도 못 들은 척 넘기는 게 좋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단,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뒷담화를 조장하고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특히나 앞담화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21번째, 가방은 두고 다니세요. 퇴근 시간에 눈치 안 보고 존재감 없게 만들어준다는 점, 특히 지각할 때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추천하는 팁이에요. 22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내 삶에 있어 회사의 비중을 50% 이하로 줄여라. 우리 삶과 일상에서 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는 매우 중요하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건강은 물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23번째, 굳이 친절하세요. 친절하라는 게 그저 사람 좋은 사람, 호구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회사, 조직 생활이 짜증나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겠지만 그 속에 찌들어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굴레의 연속이 될 것이고 나에게나 회사에게나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기왕하는 회사 생활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서로 응원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24번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일은 일일 뿐인데 그로 인해 감정 상하고 사람들과 얼굴 붉히고 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게임 같아요. 복잡하고 힘든 업무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웃음 잃지 않는 내공과 여유를 가지세요. 25번째, 나만의 직장 생활을 하세요. 본인만의 캐릭터를 구축하라. 이런저런 팁들과 조언들을 버무려 조합하고 참고하되 결론적으로는 자신만의 생각과 스타일을 반영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조언들과 나만의 개성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고유한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나라는 사람을 조직 내에서 돋보이고 빛나게 만드는 중심이자 기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유튜버 무빙워터님과 네이버 블로거 리얼꿈님의 직장생활 중 유용하게 쓰일만한 팁들과 명언 정리해봤어요. 험난한 직장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봐요. See you.